제가 제 비행체 개념을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고 그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결국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러면 공기만 안에 집어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단순한 발상입니다. 단순한 발상인데 이제 개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꽃이 점화되는 전투기도 불꽃이 점화되는 이거는 블레이드가 없습니다. 대신 옆에 이렇게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죠. 좀 이렇게 충분한 연료가 타려면 산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산소를 갖다가 자연바람을 흡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압축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공기를 정밀하게 제어를 하면 블레이드라는 복잡한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 이론이고요. 엉터리 아니죠. 당연히 엉터리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게 블레이드가 그 비행체를 날게 하느냐, 이런 불꽃 연소가 비행체를 날게 하느냐 문제죠. 연료하고 산소만 공급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념은 이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게 지금 연료통이 있고 하나잖아요. 여기는 2개, 3개, 4개, 10개짜리 묶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누리호 우리가 우주선 쏠 때도 다발 엔진 연소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전투기를 얘기를 하자면 현재 있는 전투기를 이제 구형 형태로 바꾸자라는 거죠. 구형 형태로 바꿔서 이런 연료를 분사해서 이 구형은 장점이 뭐냐면 이 분사하는 것을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앞, 뒤, 위, 아래, 좌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사하는 것, 구멍 통로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료를 분사해 갖고 불꽃 연소를 이렇게 하면 그 전투기는 저렇게 한다는 거죠. 이쪽 걸 끄고 오프하고 이쪽 걸 ON 시켜서 이쪽 거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이해가 가시죠? 기차 같은 데도 보면 앞뒤로 움직이거나 자동차에다가도 앞뒤 엔진을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매우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만약 이제 앞으로 수소 산소 연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항공기 엔진 기존에 이제 수소 산소 아니더라도 뭐 어떤 항공유, 그렇죠, 석유 방식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가스지만은 그렇죠, 연료를 석유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석유를 미세하게 증기식으로 분사를 해주고 공기를 넣어주고 공기에 산소가 있어야 타니까요. 인위적으로 산소를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우주선 엔진 같은 데도 산소를 추가로 넣어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은 뭐 항공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수소 산소를 이제 기초로 한 연료다 그러면 수소를 따로 보관하고 이렇게 산소를 따로 보관해서 이렇게 불안가스가 2대1이잖아요. 수소 산소 2대1인데 그게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 방식은 수소 1, 산소 2도, 수소 1, 산소 2, 3.5, 수소 1, 수소 3.5, 산소 3.5, 수소 1, 수소 산소 4.7 이래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수소 1, 산소 5 이래도 되는, 숫자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산소를 보다 많이 공급해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자동차다, 항공기다 그러면 연료를 불안가스죠. 사실상 불안가스인데 변형된 형태의 불안가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료통을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폭발하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보관을 했다가 딱 그때 필요한 만큼만 섞어 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제 불안가스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죠. 불안가스 특징은 고화력이로 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수소산소 연료통을 따로 놓고 쓸 분량만 정확하게 섞어준다는 거예요. 섞어주고 그때 이제 좀 더 완전 연소를 일으키기 위한 기술 구조로 이렇게 수소나
산소의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수소 산소의 온도가 일단 차갑게 냉각되어서 있으면은 완전 연소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이를 섞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앞뒤에다가 이런 형태의 분사하는 연료를 분사하는 것을 앞뒤에다가 10개 놓고 10개 놓고 10개 놓고 10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불꽃 연소를 엔진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가는 것을 만들면 항공모함 같은 이런 우주선도 가능하고 항공모함 같은 비행체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형태가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전투기는 그냥 직선으로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뒤, 위, 아래, 좌우로 자유자재로 그 엔진을 언오프 시키는 데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바닷속에서 이것을 어떤 잠수정에다 했을 때, 잠수정이 했을 때 동일하게 프로펠러 방식이든 아니면 또 다르게 연료를 뭐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으로도 여기다 프로펠러를 달아놨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다 프로펠러 가동시키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다 프로펠러 가동시키면 위에 가면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던 가동이 위로 올라가고 좌우도 둘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의 잠수정을 만드시고 이런 개념의 항공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전기만 공급되면 되거든요. 프로펠러 돌리는데 석유 방식으로 돌리게 프로펠러를 돌리든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시면 오래가리 있다 왔다 그러면 부인 잠수정 싹 피하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쪽으로 싹 피하면 돼. 그쪽 엔진을 가동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점이 있다라는 비행체도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미사일 쏜다 그러면 이렇게 싹 어뢰 피하듯이 싹싹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피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엔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넣으면 무겁잖아요. 블레이드가 결국엔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인데 공기를 굉장히 보내는 장치인데 이거를 따로 산소를 따로 추가로 공급을 해주고 누리호 엔진처럼 산소를 추가적으로 따로 공급을 해주고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불어 넣어준다면 이게 완전 연소와 고화력이 이루어질 거라는 제 이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항공기 엔진이 됐든 차량 엔진이 됐든 선박 엔진이 됐든 이 같은 이런 식으로 수소 산소를 따로 보관하고 압축 공기를 같이 써서 항공기다가는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고 필요한 만큼 연소 기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발 이건 하나잖아요. 그럼 다발 10개짜리 20개짜리 묶음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럼 파워가 세진단 말이에요. 누리호도 다발 엔진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제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항공기를 그래서 각 연소 기간에 수소 산소 섞은 거를 또는 뭐 석유 섞은 거를 그쪽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뭐 연소 기간이 많다 그러면 산소 탱크가 이렇게 석유 탱크가 있다. 석유는 항공유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항공기. 그러면 탱크가 연료 탱크가 한 군데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10군데에서 공급하는 게 낫겠죠. 5군데. 안에 이제 연료 탱크가 많고 거기서 각각 필요한 연소 기간 이게 수소 산소로 가스로 달리는 이런 가스로 연소하는 것과 석유로 뿜어서 항공유로 뿜어서 이렇게 연소하는 거 이 둘에다가 거기다 연료통을 따로따로 여러 개를 두는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일꾼이 하나보다 100이 낫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개의 연료를 분사를 해서 하는 그 개념이 제 항공체의 개념이고요. 이제 현재 전투기는 쌍발 엔진이면 2개 나가고 한 개짜리면 1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누리호처럼 우주 발사하는 로켓처럼 다발성 엔진으로 만들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투기를 다발성 엔진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석유 방식으로 됐든 가스 방식으로 됐든 이거를 묶음으로 10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브레인다는 장치를 현재 전투기에서도 없앨 수 있습니까? 직선으로 나가잖아요. 그래 없앨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고 이걸로 다발성으로 만들어서 그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다발성 엔진 연소, 다발성 이런 화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투의 개념이 현재 직선으로 가는 전투기에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다가 석유 방식이 됐든 항공유 방식이 산소, 수소, 산소, 가스 방식이 됐든 이렇게 움직이고 또는 뭐 그런다는 프로펠러 방식도 여러 개, 한 개의 움직이기보다 여러 개 움직이면 더 낫겠죠. 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있는 뭐 그 전투기다 그러면 전투기 지금 한 단발 엔진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불꽃 연소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연소하는 것을 옆에 작은 거를 몇 개를 두자는 거, 적어도 2개 두면은 3 엔진이 되죠. 4개 두면 4 엔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만약에 사용을 해야 된다면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블레이드 사용 이거는 블레이드 쓰고 이거는 그냥 그 압축 공기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쪽은 태운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태워서 다발성 엔진을 만들어내 가지고 파워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제 주된 것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블레이드를 여기서 단발 엔진이다. 그럼 여기서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 작은 것들에서 이렇게 태워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은 것 그럼 이쪽에 엔진의 어떤 파워, 엔진의 불꽃 파워가 더 셈으로 이것도 같이 휘말려 들어가서 회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섞여가지고 나갈 때 회전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제 이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단발성보다는 현재 단발 쌍발이 있는데 단발 쌍발이더라도 옆에 이 작은 거를 몇 개를 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이제 블레이드를 안 두고 압축 공기와 산소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가스 방식이든 아니면 이렇게 항공유 방식이든 석유 방식이든 이렇게 작은 거를 몇 개 붙여놓는 거. 그러면 이제 주된 블레이드를 갖고 있는 현재 전투기의 주된 것에서 불꽃 파워가 나가게 될 때, 불꽃 연소가 나가게 될 때, 또 작은 것은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꼬이는 현상, 회전 현상이 일어나서 회전 현상이 좀 더 전투기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는 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는 제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의 불꽃 연소지만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줄 수는 없을까라는 겁니다. 안에다가 주된 연소가 이렇게 있고요. 안에다가 이렇게 불꽃 파고 나가는데 작은 어떤 이런 식으로 태워지는 것을 안에다 숨겨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파워를 이게 불꽃 파워는 이쪽으로 나가는데 주된 게 첫 번째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여기다가 이게 불꽃 연소를 이 안에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엔진처럼 보이는데 안에다가 넣어줘가지고 2차, 3차 점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나간다면 여기서 불꽃 연소가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여기서 추가로 열을 공급을 해준다면 이론적으로 추가로 여기다가 불꽃을 넣어준다면 이것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현재 지금 이렇게 단순히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엔진 하나의 단발 엔진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그 연료를 점화시켜서 이렇게 파워가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연료를 파워 나갈 때 여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석유 방식이다면 석유 연료 또는 수소 산소 방식이다면 그러면 거기다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여기다 잠깐 둔다는 거죠. 몇 개를. 그래서 추가죠. 이거는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는 약간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있는 연료를 노즐을 그렇게 불꽃이 연소를 하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두는 방안이라는 거죠. 연료 노즐을 여러 개를 둬서 거기다가 충분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연료 노즐을 통해서 연료가 나오고 불꽃 점화를 통해서 연료가 태워진단 말이에요. 태워지면 거기다가 추가로 다른 노즐들이 있어서 추가로 연료를 공급을 해준다면 이론적으로는 추가로 한 개의 연료 노즐이 아니라 여러 개 거기서 이미 열이 형성됐잖아요. 불꽃 점화가 돼서 파고 거기서 고화력 속에서 이것들이 마저 더 태워져서 파워가 더 세진다라는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동차가 됐든 항공이 됐든 선박이 됐든 엔진에서 연료의 연료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둬서 순차적으로든 아니면 이렇게 동시에가 됐든 뭐가 됐든 연료를 이미 한번 연료 노즐을 통해서 불꽃이 태워지잖아요.
채워져 갖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다 추가로 연료를 석유 방식이든 수소든 추가로 공급을 해준다면, 그렇죠, 이 고화력 속에서 이것이 같이 태워진다라는 거죠. 이 이론을,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제가 가진다라는 거죠. 좀 황당한 발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엔진의 형태와 이런 기술 구조는 되게 많죠. 디자인 같은 거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겠으나, 이렇게 연료 노즐을 여러 개를 통해서 공급을 해서 하나의 1차적으로 먼저 점화가 이루어져서 불꽃이 형성되어서 앞으로 추진 구조가 나가게 될 때, 항공기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로 연료를 공급해주는 이런 방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석유 방식이 됐든 뭐 수소, 산소 이런 방식이 됐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엔진 안에서 이렇게 겉으로는 엔진 안에서 추가로 연료를 노즐을 공급을 해가지고 연료를 공급하는 노즐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배치가 가지고 불꽃 연소가 되어서 불꽃이 이렇게 점화되어서 나갈 때 추가로 여기다가 연료를 분사를 더 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증기 형식이든 뭐든 조금씩 뿌려주면은 현재 있는 이 다발성 엔진의 형태가 이 내부 안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이론입니다. 이것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같은 것으로도 제가 쏘면서 레이저로도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수소 산소를 갖다가 추출하는 방법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브 전파를 물이다 그러면 상중하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이렇게 전파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하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도 서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 마이크로웨브와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이렇게 이 적외선 전파를 다른 것과 섞어서 쓰면 고열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은 함부로 다른 데서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훨씬 더 높은 고열이 일어난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를 수소산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브 전파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묶어가지고 상중하 개념으로 동시에 쐈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왜 섞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한다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것들이 서로 강하게 전파끼리도 부딪혀가지고 강한 복합적인 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보다 뜨거운 고열을 만들어내는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브와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 묶음을 했을 때는 더욱더 고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열 속에서 빠르게 수소산소가 이것이 추출이 될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브 전파,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 돌립니다. 그러면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소산소 추출이 보다 용이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수소산소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마이크로웨브 전파와 적외선 전파를 같이 쓰는 구조는 살상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는데, 비행체에서 전투기에서 A사레이더에서 우리가 전자전 하지 않습니까?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이렇게 전파를 묶어서 쏘는 제 방식을 쓰고요. 그다음에 거기 레이더 돔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레이더의 소자를 목적이 있어서 대중소 개념이 10가지 사이즈로도 하셔도 돼요.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이 기술을 하나 같은 데서도, 하나가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 거 기술을 쓰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 세계를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0.1cm 자유롭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전 세계 맵 지도와 전 세계 어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전파를 쏠 때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상대방의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렇죠. 동쪽의 어디 지점에 정확하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쓰면 전파의 도달률이 높고 통신을 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쓰는 제 방식을 사용하시면 통신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고 뚜렷해집니다. 전자전 할 때도 좋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동통신에서 같은 전파를 두 개서 묶어 쓴 적은 있는데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는 적은 없었어요.
2개를 쓰든지 3개를 4개를 쓰든지 5개 10개를 쓰든지 묶어서 쏘면은 이것이 서로 환자 부목 현상, 부목을 대듯이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공간 중에 멀리 나간다는 게 제 기술이고 제 이론이고요. 뭐 위성통신이다 그러면 서로 파행했던 레이저파를 같이 묶어서 쐈을 때 이것이 각각 통신을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드는 보통 공간 중에 멀리 나간다는 거죠. 이 기술을 머스크 위성통신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어떤 통신 구조에서도 레이저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여러 개를 하시면 보다 통신이 멀리 가고 깨끗이 뚜렷이 가고 뭐 A사라에서도 전자전에서도 능하다는 게 그 다른 것보다 어떤 그 전파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 김강섭 교수팀이 YTN에서 제 YTN에 제가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과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서울시와 인천시와 모든 어떤 이렇게 어떤 지자체들 이런데 지적재산권협회 뭐 한화 이런데 그다음에 한현대 기아차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LG 뭐 이런데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YTN에 제 기술이 왕창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기술이니까 제가 알아봤죠. 상하수도 안에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원래 이게 이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속도 가능, 사람 몸체 안에서도 가능, 의료 영상 기기도 이렇게 하고요. 이런 CCTV나 카메라 구조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고 조명 쏠 때도 대공 방어망 조명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서로 영역을 맡아서 조명을 쏩니다. 이렇게 전파를 쏠 때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고요. 반도체 안에서 어떤 정보의 이동 이런 것들도 목표 이런 게 도달도 이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떤 도로를 정보 도로를 타고 어떤 통신선이죠. 어떤 정보 도로를 타고 어떤 데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CPU, GPU 이런 게 메모리 반도체 모든 플래시 메모리요. 모든 반도체 구조에서 또는 기판 구조에서 이런 것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반도체 설계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도 그렇고요. 그때도 CPU 같은 데서도 어떤 레이더에서 레이더 도매 면적이 제한이 있으므로 크기를 대중소 사이즈는 회사별로 만들어. 그래서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면적 제한 대비해서 최대한 많이 집적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TV 화소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TV에서도 액정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 같은 데에서도 촬영용 반도체나 모든 통신칩 만들 때도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CPU도 크기를 따라서 면적이 제한이 있으므로 똑같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중소 들어갑니다. AP칩도 스마트폰 AP칩도 같이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요한 부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보조 부품들 이런 것들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뭐 캐시 메모리다 그럼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럼 면적 대비 최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다. 발열도 그렇죠. 여러 군데 일꾼들이 하나 일꾼보다 100명의 일꾼이 낫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캐시 메모리 숫자가 늘어나면 인처리가 빨리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코어, ALU 뭐 그 부품이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부품 뭐가 됐든 간에 CPU나 GPU 이런 개념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조차도 또는 기타 모든 통신칩과 반도체 종류가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일처리를 여러 군데 한 명 일꾼보다 100명 일꾼이 나오니까 일꾼이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거리를 분산해서 나눠준다는 제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도 서로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집적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 목적별로 대짜리 쓰고 또 중짜리 쓰고 또 솔짜리 쓰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반도체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 부분은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엔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조금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엔진도 이렇게 똑같은 엔진을 쌍발 엔진 이렇게 할 거 아니라 작은 엔진을 둘 수 있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라는 장치 없이 다발성, 이게 10개짜리 100개짜리 묶음이 있을 수 있죠. 그는 파워가 세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식은 이렇게 연료를 서로 틀리게 할 수도 있고요. 연료가 그러니까 주된 어떤 쌍발 엔진이다, 단발 엔진이다 그러면 하나는 그냥 항공유로하고 나머지는 수소 산소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추가로 돌려서 현재 이제 자동차 항공기 뒤편에 단발 엔진이나 쌍발 엔진이 가진 전투기에 프로펠러를 따로 두는 구조는 없어요. 그래서 그 뒤편에다가 어떤 프로펠러를 따로 두는 구조입니다. 프로펠러를 회전을 통해서 따로 두는 구조인데 그 뒷부분에다가 배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뒷부분에다 배치하는 게 이렇게 양 사이드 날개에는 배치를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프로펠러 방식과 일단 제트 엔진 방식을 같이 써서 쓰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를 그렇죠. 엔진의 뒷부분에 둬가지고 열을 좀 견뎌야 되겠죠. 프로펠러를 같이 배치해서 추가적인 힘을 준다는 거죠. 이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작은 불꽃 연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연료하고 산소만 공급되면 된다는 게 제 이론이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거 이렇게 주된 엔진은 하나 있고 블레이드가 달린 거, 그다음에 이렇게 이 작은 엔진을 다발성으로 묶어준다. 많이 숫자를 배치해서 추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기술을 쓰시면 그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든 아니면 외적으로 드러나 있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그럼 현재 전투기에서도 충분히 기술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기술 일부러 언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기술까지도 언급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추진 구조로서 할 때 이제 그 뭐냐면 추진 구조로 엔진 분사에 있어서도 또 사선 분사, 그렇죠.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분사하면 이게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띄워주고 앞으로 가는 이렇게 추력과 양력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기술 구조를 갖습니다. 이것은 잠수정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잠수정 뭐 이렇게 어떤 바닷속에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잠수정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프로펠러로 사선으로 해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항공기에서 불꽃 연소 방식이나 어떤 프로펠러를 사선으로 배치해서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올려주고 앞으로 양력과 추진력을 같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미끄럽게 가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 공기를 갖다가 우리가 공기부양정에서도 쓰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초공동 오래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비행체 전면에 압축 공기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을 쏜다는 거죠. 여러 겹을 쏴가지고 그걸로 비행체가 직접적으로 공기의 마찰열을 견디는 게 아니라 엔진 내부가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어주면 엔진 내부가 공기를 코팅이 돼가지고 불꽃 연소를 어느 정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기막을 만들어준다는 거. 조금봉 때처럼 비행체를 싸가지고 공기막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비행체 마찰로부터 보호하고 공기막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찰 여러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저항의 힘이잖아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라는 제 이론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압축 공기를 이렇게 사선 분사식으로 불꽃 연소가 됐든 아니면 프로펠러 방식이든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은 사선으로 분사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와 같은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사선 분사를 현재 있는 공기부양정에다 쓰시거나 위그선 같은 데서도 사선 분사를 압축 공기를 갖다 이제 프로펠러를 갖고 사선으로 해가지고 추진 구조를 만들어냈든지 불꽃 연소로 해가지고 추진을 만들어낸 사선 분사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구멍처럼 그렇죠. 이렇게 불꽃이 이제 수직이 착륙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판 같은데 항공모함 가판에서 오를 때 밑에다 직접 막 뜨거운 열을 해서 항공 가판이 견뎌내지를 못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일정 어떤 비행체 무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상다리처럼 압축 공기를 이렇게 여러 겹 해가지고 싸가지고 공기부양처럼 살짝 들어주고
불꽃 연소를 연탄구멍처럼 해갖고 그렇죠. 비행체 무게를 서서히 들어주는 식으로 연탄구멍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불꽃 연소를 해가지고 수직 이착륙을 이렇게 비행체 무게를 들어주고 일정 고도에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높이 올라간 다음에 본격적인 가동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직 이착륙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어떤 비행체가 있다 그러면 사선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비행체에서 사선으로 이것을 그때는 이제 가변으로 하셔도 돼요. 가변으로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옆으로 갔다 가변으로 해서 불꽃 연소 방식이든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이든 사선으로 분사를 해가지고 비행체 무게를 그러면 사선 분사를 동서남북이 엔진이 이렇게 불꽃 연 타면 그 비행체의 무게가 가운데로 작용하겠죠. 가운데로 작용하면 양력으로 작용해서 위로 뛰어 오른다는 제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선 분사를 통해서 수직 이착력을 만들어내고 본격적인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불꽃 연소를 작동을 해서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얘가 가반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산소를 어떤 연료 탱크가 여러 개 들어가는 이런 개념. 이렇게 내부 현재 있는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제 방식의 어떤 구형태의 이런 비행체는 이렇게 연료 분사하는 게 불꽃 연소하는 것이 여러 군데 많잖아요. 이게 숫자가 3개에서부터 10개까지 다양하게 항공모함 같은 크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료 탱크가 하나여야 되겠습니까? 여러 군데 많아야 되게 석유 방식이 됐든 수소산소가 됐든 많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거기다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다니. 그래서 연료를 어느 정도 쓸 건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속도를 강중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연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 분사해서 강중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은 가스레인지에서도 우리가 집안에서 화력을 약불, 강불, 중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연료를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화력이 좀 조절이 되고 속도가 조절이 된다는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현재 있는 자동차 구조에서도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그것이 이렇게 어떤 석유 방식,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뭐가 됐든 석유 방식이다 또는 가스 방식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움직일 때 그것을 그렇죠. 연료 양을 통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연료 양을 통제해서 이 정도면 이게 강불이야, 이 정도면 중불이야, 이런 약불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회전축을 이렇게 돌린다라는 거죠. 얘가 전기 방식도 그렇고 전기도 이제 그냥 강중량으로 이렇게 믹서기 돌릴 때 우리가 강중량으로 돌리듯이 그래서 전기를 많이 주느냐 중간 정도로 적게 주느냐 회전수가 틀려진다는 거죠. 모터 회전수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속기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석유 방식이 됐든 연료양을 통제한다는 거죠. 이 방식을 통해서 자동차나 항공기, 배를 움직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료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 개념,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고요. 좌우 비행체다 그러면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 프로펠러가 있다. 그럼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수소산소 어떤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 이쪽은 그 연료를 적게 주고 왼쪽은 오른쪽을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그쪽에 힘을 기울여서 가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고 싶으면 뒤에다 힘을 주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에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처럼 힘을 어디다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조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현대기아차에서 쓰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얘기했더니 현대기아차에서는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배터리를 이제 물리적으로 제가 한 8개나 5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격벽 처리를 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냉난방을 하자. 근데 난방 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이 하듯이 격벽 처리해서 일정 통제 하에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안에서 일정 온도를 만들어내서 겨울에 배터리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온도 문제라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열을 뺏긴다는 거죠. 열을 뺏기고 이제 전해질 구조, 액상 구조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리튬 이온. 그래서 이거를 격벽 처리를 하고 냉난방을 해주면 될 것이다. 이랬더니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어떤 YTN의 어떤 중소기업체가 하시더니 그걸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현대기아차는 이것 말고도
항공기 이렇게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연료를 틀리게 해서 항공기를 이렇게 조향하는 이 기술과 이렇게 제가 밑으로 여기서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변 프로펠러를 통해서 밑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는데 독일의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한국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 YTN에서 뭐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 창문 같은 것도 내가 얘기를 했더니 저기 뭐 이렇게 보석상에 털리니까 유리창 깨갖고 그럼 플라스틱 창문을 해갖고 깨지 못하게 하자라는 제 아이디어를, 그래서 일반 뭐 이렇게 일반 유리창에도 이렇게 가게 유리창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가정용 아파트 같은데 가정용 유리창에다 적용하면 외부 침입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이렇게 앞에 플라스틱 같은 유리창을 둬가지고 어떤 단열도 이루면서 외부 침입이 쉽지 않게 하자는 게 제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예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겉에는 플라스틱 창이고 안에는 유리창이 되면 투명도는 이상이 없으면서 플라스틱 좀 얇게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두껍게 들어갈 수. 근데 저 두껍게 들어가야만 한다면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 기술 구조를 통해서 빛의 굴절률 이상을 해결하고요. 햇빛에 오랫동안 가열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면 코팅제 같은 이런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를 플라스틱 창문을 해서 내열 구조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이 플라스틱 창을 만든 이 기술은 어떤 디스플레이 벽체 집안의 응접실에는 벽체 한 벽 자체를 플라스틱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화면을 거기다가 조사하는 그런 기술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플라스틱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코팅 구조를 입히든지 구조용 알루미늄을 코팅 구조를 입혀가지고 프로젝트 빔을 쏘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프로젝트 빔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다 또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스마트폰에서 틀어놓은 동영상을 프로젝트 뷰인가 연결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동영상 나오면 곧바로 실시간으로 속도가 좀 빨라야 되겠죠. 전송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스크린에 투영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렇죠. 현대 기술은 얼마나 가능하고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그 스마트폰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은 TV에서 나오는 화면을 연결을 해가지고 프로젝터 뷰하고 연결해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어떤 스크린에 또 표시해주면 그것도 비싼 비용을 가지고 큰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고 간판에도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빔을 쏴가지고 광고 간판 만들거나 입간판을 만들거나 건물 벽체 전체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판이라든지 이렇게 기타 판을 놓고 거기다 알루미늄 박을 입히든지 알루미늄을 판을 입히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코팅 구조를 좀 가져서 거기다가 이렇게 투사하는, 저렇게 프로젝트 투사해서 건물 광고판으로 만든다 그랬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빔 스크린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입히는 구조 또는 어떤 현재 있는 여기 잠깐 뭐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스크린에다가 여기다 거울 방식의 스크린을 만들면 훨씬 더 선명할 거라는 제 이론입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알루미늄 판을 만들어서 알루미늄 거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판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크릴 판도 가능합니다만 알루미늄 은박 같은 거 좀 입히셔야죠. 이와 같이 스크린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울 방식의 스크린판도 나올 수 있다. 그와 같이 했으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루미늄을 그냥 박을 입히든지 두껍게 알루미늄 판을 만들어서 좀 반짝반짝 이렇게 좀 화면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수소, 산소 이렇게 항공기로 다시 돌아가 자동차나 항공기에 들어가서 수소, 산소를 각각 따로 보관하고
연료를 거기서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것을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만큼 거기서 넣어서 그것을 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양을 통제해서 소비 방식이 됐든 수소산소 방식이 됐든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집안에 어떤 가스레인지 강중약 하듯이 그렇죠. 화력을 조절할 수 있다. 속도를 조절하거나 조향 기술로 쓸 수 있다는 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변속기 없어지면 자동차 같은 것도 엄청 저렴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변속기가 고장이 많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축이 있다가 합시다. 이론적으로 여기다 인위적으로 밴딩을 좀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금속 밴딩 이렇게 만들어 주는 대남 매듭고 좀 만들고 저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면은 형태와 디자인은 수백 가지. 그래서 이것이 엔진 파워가 회전축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같은 연료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회전 파워가 나오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헬리콥터라든지 뭐 항공기 이렇게 항공기 회전축, 변속기 회전축, 배 회전축, 가정용 모타 기술의 회전축, 모든 형태의 회전축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때다 이게 스크류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다라는 보장 속에서 이렇게 스크류 방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면은 다시 회전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파워를 더 세게 한다는 기술 이론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 엔진으로 썼을 때 항공기에서는 파워가 이제 군사용으로 쓰게 약간 수소 산소다 기술을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로 휘발유를 넣어준다든지 이종 연료를 같이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휘발유 항공유다 그러면 휘발유를 쓰고 뭐 항공유를 쓰고 이게 한데 거기다가 수소 산소를 연료를 추가로 공급해주는 이런 이종 연료를 혼합해주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 기술 쓰셔도 되겠습니다. 용광로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수소산소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수소산소가 됐든 항공유계를 태워서 가든 이것을 증기를 조금 공급을 해줘가지고 가루 굉장히 미세한 가루가 돼가지고 타야 되니까 여기서 플루토늄, 토륨, 우라늄 이런 것들을 가루나 이렇게 액상 분사 구조 또는 증기 구조로 공급을 해서 이종 연료를 혼합해 줌으로써 엔진 파워를 높여주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용광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기타 화력 발전소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이렇게 총탄이다 그러면 이렇게 소총탄 두레텍에서 쓰실 텐데 소총탄 같은데 어떤 장약이다 그러면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이 강한 용암열을 만들어낸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폭약도 이제 가루 구조다 그러면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폭약도 폭약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다가 수소, 산소, 캡슐 또는 우라늄, 토륨 이런 것들을 어떤 증기 구조로 그것을 형태를 어떤 캡슐에다 넣어갖고 공급해 준다는 그럴 때 폭탄도 파워가 세지고 사정거리, 장약도 거리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제 이론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너마이트나 상업용 다이너마이트나 기타 모든 폭탄 구조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똑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연료를 대중성 가루 구조부터 틀리게 하거나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폭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쓰실 때 그렇죠.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는 이렇게 굳이 뭐 이런 게 섞을 필요는 없겠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하여튼 이런 기술을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 가루나 입자 구조, 가루나 원료 구조에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보다 폭발력이 커질 거라는 제 다이너마이트 이론이고요.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선 초인종처럼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쓸 수 있어요.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써서 다이너마이트를 작동하든지 하나의 전파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스마트 호출번호처럼 다이너마이트를 작동해서 폭발시키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뿐만 아니라 대전차질에 대인질에도 제가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온오프 시키고
일단 묻어놨다가 폭발시켜 다시 꺼냈다가 다른 데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수술 슈류탄이나 이런 박격포탄을 갖다가 박격포탄이나 기타 다른 포탄을 대전차 지뢰가 아니더라도 대인지뢰가 아니더라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릴 수 있다면 특수부대가 어떤 여기다 놓고 전파로 터뜨리게 빠져나와서 전파로 터뜨린다든지 슈류탄에다가 어떤 타이머를 달거나 어떤 박격포탄에다 타이머를 달거나 K9 자주포, K2 뭐 이렇게 탄 이런 모든 형태의 포탄에 타이머를 달아갖고 그렇게 떨어지되 동시에 터지는 이런 기술 구조를 동시간대에 터지면 유력이 극대화되겠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 방식으로 수류탄 매설하거나 폭발력만 크다면 박격포 매설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박격포탄 같은 이렇게 터트린다면 기타의 다른 폭탄도 가능하죠. 터트린다면 매복화 거기다 놔뒀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폭발력을 크게 자기는 빠져나와서 멀리서 이렇게 터트린다든지 어느 부가 다시 회수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어뢰 같은 거 기뢰 같은 것도 기뢰도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 일단 플랫폼 약간 잠수정처럼 플랫폼 미니 플랫폼을 종류는 많잖아요. 어뢰에다 달거나 이렇게 기뢰에다 달아가지고 원래 어뢰가 항공기에서 투사를 하든지 선박에서 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닷속에 대기시켜 어뢰처럼 기뢰처럼 대기시켜 놓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 그것을 목표물이 나타나면 그 근처까지 갑작스럽게 움직여서 어뢰를 쏴버리면 이렇게 쉽게 함정이 파괴될 거라는 제 이론입니다. 그럼 기뢰는 보통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플랫폼을 달아서 기뢰도 움직이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폭탄처럼 플랫폼을 돌파해 가지고 기뢰를 부딪혀 갖고 배를 폭파하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파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냥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어뢰나 기뢰 같은 것에 어떤 바다 물속을 가는 게 아니라 수면 위를 살짝 스치도록 프로펠러를 달아서 살짝 띄워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구조를 프로펠러 방식을 같이 써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면 살짝 떠져가면 뭐 요격하기가 정말 힘들죠. 네, 요격하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제 자동차 부분으로 가서 현재 있는 자동차 내연기관이다 그러면 휘발유, 산소 이런 공급을 따로 이렇게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휘발유다 그러면 휘발유, 연료 탱크, 산소 탱크 좀 각각 따로 보관하고요. 에 따라서 쓸 분량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고 섞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가 들어가고 경유나 산소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LPG 산소 이것도 되겠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속도를 조절할 때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연료 양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한 화목난로에다 연료를 적게 주는데 많이 탈 리가 없죠. 적게 주면 많이 탄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고 연료 양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속기라는 없어지는 거는 되게 좀 획기적인 기술이죠. 이게 가능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속도를 이 정도 연료를 뿌리면 공급하면 어느 정도 탄다라는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도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연료 노즐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갖고 연료 노즐을 공급을 해주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항공기에서도 그렇고 자동차에서도 제 기술입니다. 주 연료 노즐이 있고 여러 개 연료 노즐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은 파워가 높아지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이게 불꽃 파워가 한번 일어나거나 추가적으로 연료를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 노즐이 하나라도 추가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파워를 높이거나 연료 노즐이 여러 개 가지고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따라서 연료를 공급해서 파워를 높이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